광주의 한 사립여고가 명문대 진학을 위해 학생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학부모와 교사 간 돈도 오갔습니다. 등굣길에 고3 여학생이 스쿨존에서 추석 택배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던 길에 대형 화물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광주시와 순천시가 유치 경쟁을 벌였던 직업체험센터 호남권 자벌드가 결국 순천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과 5.18 단체들의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전당의 완전 개관이 계속 미뤄지고 있지만 행정과 정치, 시민사회 모두 나몰라라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의 한 사립학교 고등학교가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성적 우수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장의 지시에 따라 일부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이 학교 교장은 좋은 성적으로 1학년 1학기를 마친 1등급 학생 10여 명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학년부장 박모교사 등 2명에게 교육 행정정보 시스템인 나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뒤 대입 수시 전형의 중요한 생활기록부를 조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박 교사 등은 관리 대상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200번이 넘게 무단 접속해 친화력이 좋다, 다른 학생보다 우수한 교과 능력을 보였다는 내용을 입력했습니다. 불공평하게 뭐가 됐다고 하던데 어땠어요?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고 성적 조작을 시도하거나 2,500만 원의 과외비를 따로 받아 1등급 학생들만을 위한 심화반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성적이 부진한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할 교육청 사업비 등 9천만 원은 성적 우수 학생들의 자습 감독비와 과외 교습비로 사용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다수 학생들이 균등하게 누려야 할 이 교육의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경찰은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교장과 교사 등 이 사립학교 교사 13명을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 학교와 교사들의 삐뚤어진 일탈 행위는 이른바 명문대를 몇 명 보냈느냐로 진학 성적을 평가하는 관행 때문입니다.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의 비중이 높아진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10명 중 7명은 수시 모집을 통해서 대학에 가는 상황에서 학생부는 중요한 평가 지표입니다. 특히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까지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이 수시 모집에서 매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2014학년도에는 18%였던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번 입시에선 20%를 넘어섰고 2018학년도에는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과 성적은 시험 결과로 등급이 정해지는 반면에 학생의 인성이나 경험 등을 기록하는 생활기록부는 교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기부 입력이나 수정 권한은 담임교사와 해당 과목교사에게만 주어지지만 문제가 된 학교에서는 이를 무시해온 겁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너무 아이들이 어떻게 들어가 알고 가능했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전혀.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인성도 좋고 경험도 풍부한 학생으로 만들어주는 불공정한 경쟁. 그렇게 해서라도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려는 사학의 비뚤어진 욕심이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에서 고3 수험생이 대형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밤새 추석 택배 물량을 이송한 운전자가 귀가하는 길에 학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대형 트럭이 횡단보도 한가운데에 비상등을 켜고 서 있습니다. 오전 8시쯤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고3 수험생 김모양이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등교하던 여고생을 23톤 트럭이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트럭이 안 지나게 하길래 이렇게 교차로에서 이렇게 교차해서 이렇게 접촉사고 났나 했는데 계속 안 가고 있더라고요. 봤더니. 운전기사 53살 한모 씨는 추석 택배 물량을 경기도에서 광주로 옮기기 위해 밤새 근무를 마친 뒤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귀가하던 한 씨가 여학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씨가 스쿨존에서 신호 위반을 했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토대로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있는 경찰은
한 씨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와 순천시가 유치 경쟁을 벌여 관심이 쏠렸던 호남권 자벌드가 결국 순천으로 가게 됐습니다. 입지로 선정된 순천시는 환호했고 공모에서 탈락한 광주시는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24만 명에 이르는 광주 전남 학생들의 직업체험 요람이 될 호남권 자볼드의 입지가 순천으로 결정됐습니다. 영호남 동서화합지대라는 점을 내세운 순천의 논리가 호남 최대 도시인 광주를 누른 요인으로 보입니다. 순천시는 고용노동부 결정에 환영한다며 2018년 완공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남해안권 청소년들이 직업체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균형적인 그런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후 5시쯤 광주시로 공문을 보내 호남권 자부월드 탈락 사실을 알렸습니다.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광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 났다며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냥 옳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전문가들 대부분 판단은 그러라 믿고 있고.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돼가지고 담당자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허탈한 이런 심정입니다. 총 사업비가 485억 원에 이르는 호남권 자부월드는 국비와 지방비가 반반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학생 수와 접근성, 재원 마련에서 광역시인 광주가 유리할 것으로 보였지만 순천이 지역구인 이정현 의원이 새누리당 당대표로 되면서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옛 전남도청 건물 활용과 관련해 아시아 문화전당과 5월 단체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유네스코 사무실 입주를 놓고 또다시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문화전당의 완전 개관과 정상적인 운영에 대한 전망은 더욱 비관적인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유치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센터가 입주할 옛 전남도청 별관 건물입니다. 이 건물 4층에 센터 사무실이 개소할 예정이었지만 5월 단체들의 저지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전당 내 다른 곳에서 개소식이 열리긴 했지만 행사에 초대된 해외 인사들에게 망신을 샀습니다. 5월 단체들이 반발한 이유는 5.18 보전 건물인 별관에 센터 사무실이 들어온다는 걸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5월 단체들은 전당 측이 5.18 보전 건물 활용 방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별관 건물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5.18의 마지막 항쟁지이다. 구 전남도청을 온전한 5.18 기념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우리의 뜻은 이미 천명된 바 있다. 우리는 이곳을 지킬 것이다. 유네스코 사무실과 관련한 이번 파행 때문에 옛 전남도청에 소송된 민주평화교류원 개관은 더 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항쟁의 흔적이 훼손됐다는 주장 때문에 1년 가까이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더 꼬이게 됐기 때문입니다. 문화전당과 5월 단체의 갈등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 건지 광주시장과 정치인들, 시민사회와 문화계 인사들이 너무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공모가 2차례나 무산되자 광주지역 문화단체들이 조속히 적임자를 선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문화도시협의회와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 등은 성명을 내고 문화전당 개관 이후에도 수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전당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편협한 태도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 정부가 유독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과 문화전당에 대해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미래 전망이 밝고 학교 측의 든든한 지원도 받는 지역대학의 특성화 학과를 소개하는 기획보도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분야 거점 대학을 지향하는 동신대학교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을 분해해서 실생활에서 쓰는 전기를 만들고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해 발전과 축전을 동시에 하는 융복합 과정까지. 이번에 신설되는 동신대 에너지 융합대학 2개 학부는 이처럼 에너지 분야에 특성화된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산업계가 요구하는 맞춤형 현장 실무형 교육과정으로 꾸며집니다. 실험도 많이 하고 신재생 관련된 캡스톤 작품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서 많이 경진대회 같은 것도 많이 나가고 있어서 신재생과 전기차 제어, 융합 정보 보안 등 8개 학과는 기업과 동일한 실습 장비를 갖추고
전공만이 아닌 에너지 분야 제2전공의 이수를 통해서 융복합형 인재 양성에 주력하게 됩니다. 특히 인근의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에 맞춘 다양한 인턴십과 장기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해서 취업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는 점에서 그런 장점도 있고 책에서 공부뿐만 아니라 현장 실습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더 피부에 와닿고 또 내년에 빛가람 혁신도시에 산하 캠퍼스 조성을 통해서 에너지 분야 거점 대학으로서의 입지는 물론 취업 연계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산하 캠퍼스를 조성하고 그 캠퍼스에서 사업체가 원하는 그러한 교육을 사업체와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를 키워주는 대학을 모토로 인성교육까지 실천하고 있는 동신대학교는 이번 수시 모집에서 전체 정원의 91.7%인 1,499명을 뽑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도서관에서 읽고 싶은 책을 다른 사람이 이미 빌려갔을 때 예약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예약을 해도 책을 빌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올해 8월까지 광주시립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제때 반납하지 않은 사람은 590여 명 정도, 1,400여 권이 넘는 책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연체자 한 사람당 2.4권의 책을 반납하지 않은 겁니다. 지난 한 해 300여 명이 700권 정도를 연체를 했었는데요. 1년도 채 안 돼서 절반가량이나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책을 훼손하거나 파손시키는 경우도 많은데요. 지난해 도서관에서는 책이 훼손되거나 파손돼서 18,000여 권 정도의 책을 폐기 처분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도서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파손 비용을 청구하거나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연체에 대해서도 독촉 말고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도 못합니다. 혹시라도 집안에 오랫동안 반납하지 못한 책은 없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카드뉴스였습니다. 검찰이 송기석 의원의 광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광주 서구에 있는 송기석 의원 사무실과 회계 책임자 자택 등 4곳의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습니다. 앞서 광주 서구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의원 선거 캠프의 회계 책임자 임모 씨와 자원봉사자 황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자원봉사자 9명에게 모두 800여만 원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와 함께 선거 비용 2천여만 원을 회계 보고에서 누락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역의 배우들과 협업해 만든 음악극 홀스토메르가 무대에 오릅니다. 무기력하고 병든 말을 통해서 인간의 삶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좀 더 혼내주자! 한때는 촉망받는 화려한 말이었지만 지금은 늙고 추해져 버린 홀스토메르. 젊은 말들의 활기찬 모습과 대비되어 더 슬프고 처연합니다. 피아노와 첼로, 드럼이 어우러진 음악은 극의 몰입을 끌어올립니다. 굉장히 늙었군요. 톨스토이의 어느 말 이야기를 각색한 이 음악극은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동정하려 하는군. 살과 고기와 뼈다구는 다 뭔가 이용되고 배고픈 들개들, 늑대들한테 다 이렇게 보시를 했는데 사람은 죽어서 좋은 관에 좋은 옷 입혀서 묻었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더라 이런 허무한 메시지를 주면서 특히 이번 공연은 기존 공연진이 아닌 지역의 배우들과 협업한 첫 사례로 대학생부터 20년 차 베테랑, 전문 배우까지 다양한 경력을 가진 배우들로 구성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프로 무대, 연극 무대에 참여했던 경험은 앞으로 교사로서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은 젊어. 늙은 말의 입을 통해 인생의 희노애락을 담아낸 음악극 홀스토메르는 오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 2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지식기반형 중소기업 집적시설 아이플렉스 광주가 문을 열었습니다. 222억 원이 투입돼 광주 동명동 옛 광주교육과학연구원의 부지에 세워진 아이플렉스 광주는 시제품 작품실, 투자상담실, 제품전시실 등 기술 창업 지원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별관에는 스타트업 빌이라 불리는 카페형 창업 공간으로 사무실이 없는 창업 준비자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주 시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정책자문관 제도에 관한 조례가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두 조례안을 반대 토론이나 표결 없이 전체 의원들의 동의로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시금고 지정을 위한 공고 절차에 들어가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고 정책자문관에게 제공되는 사무실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이 7개 나라에서 140여 개 기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